안녕하세요. 종로유학원입니다. 이번 웹세미나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조기유학에 대해서 저희 종로유학원 조기유학 팀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조기유학은 저희 입장에서 가장 조심스럽고 또 가장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아이들은 다 비슷해 보여도 모두들 각각의 캐릭터와 개성이 있고 또 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진 패턴으로 상담하기보다는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해서 또 바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또 이러한 상담 중에 아이들의 부모님도 모르던 아이들의 관심사나 꿈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 국가별 조기 유학의 특징을 정리해드리고 어떤 학생들에게 어떤 과정이 적합하고 또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지를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아이의 조기 유학을 마칠 수 있는지도 설명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사실 내용이 되게 방대해요. 그렇다 보니까 채팅창에 자녀분들의 나이를 적어주시거나 궁금한 부분들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조기유학 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영 팀장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이 비가 이제 코로나를 많이 씻어 주리라 기대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국가별로 조기유학을 안내를 해야 되다 보니 한정된 시간 내에 좀 상세하게 드리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 드리고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도와드릴 것이고, 더더욱 이제 자기 자녀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상담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넘어가겠습니다. 조기유학 이제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뭐 교육의 중요성이라든지 이제 단기 프로그램, 장기 프로그램, 그다음에 뭐 유학의 적기 이렇게 해서 안내를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 유학원 간단한 소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뒤에 넘어가면서 조기유학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제 언제 가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도 많이 물으시는데 조기유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뭘 통틀어서 조기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학 가는 시기하고 목적에 따라서 요즘은 이제 저학년, 초등학교 때 언어 습득을 위해서 한 1, 2년 유학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외국어 습득 능력이 가장 좋은 시기, 만 11세 미만입니다. 6세부터. 그래서 초등학교 한 4학년 이전에 많이 계획을 하시고요. 그래서 왜 영어 유학을 가야 되냐? 요즘 이제 글로벌 시대에 완전히 돌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뭐 어디를 가나, 뭐 커피숍을 가나, 지하철을 타나 외국인들이 항상 눈에 많이 띄고 있어요. 그래서 또 글로벌 인재를 요구하는 우리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증대가 돼 있죠. 지금 대기업 이제 글로벌 채용 이런 걸 이제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90% 이상이 유학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목적 때문에도 유학을 계획을 하십니다. 이제 크게 조기 유학의 종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이제 짧은 프로그램, 단기 유학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장기 유학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보통 단기 유학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 방학을 이용한 해외 영어 캠프로 시작을 하고요. 물론 부모님과 다녀오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다음에 장기 유학은 뭐 대학까지도 계약해서 뭐 1년 이상, 2년, 3년, 그래서 타입들이 뭐 교환 프로그램도 있고, 단기는 이제 단기 스쿨링 한 달, 두 달, 뭐 12주 이 정도 계획도 하십니다. 그래서 목표들이 다 다르겠죠. 단기 유학 같은 경우는 뭐 외국 국제학교 이런 걸 타겟으로 해서 아이들 감각도 익히고 영어도 좀 수준 있는 영어를 구사하는 목표. 장기 유학 같은 경우는 대학까지 글로벌 인재로 키우겠다. 다국적 일자리를 확대시키겠다라는 목표로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단기 유학은 영어 능력 신장, 뭐 그다음 장기 유학은 주로 대학 목표.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 국가도 정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국가별로 뒤에 가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앞에는 어머님들이 요즘은 아이를 데리고 한 방학을 이용해서 한 달, 두 달, 한 세 달 정도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단기 프로그램은 부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한 달, 두 달을 가도 어머니 차량 구입하셔야 되고 렌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학비는 매우 저렴하고요. 그리고 학교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들이 단기 한 달, 두 달 왔다 가는 걸 선호하지는 않아요. 학교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일부 학교들과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를 많이 가시는데요. 미국은 단기 유학이 많이 어려워요. 보통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광 비자, 이스타로 받아주는 학교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몬테소리 같이 좀 작은 규모의 학교들, 저학년 위주로 한두 달, 3개월 미만으로 다녀오시고요. 요 이제 비용은 저희가 뭐 학비하고 숙소비 정도만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이 비용에 나머지 비용들까지 계산을 하셔야 되기 그래서 보통 한 3배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미국 한 달에 960만 원 하면 한 1,500만 원까지도 계획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도 단기 스쿨링을 어머님들이 오시는데 입학 조건이 좀 까다롭고 받지 않는 곳이 많아서 예, 수월하진 않지만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참고하시라고 넣어드렸고 뉴질랜드는 왜 10주냐? 뉴질랜드는 한 텀 4학기 제도라서 한 텀이 10주예요. 그래서 10주는 받아주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가서 상세히 좀 안내 드리겠지만 그 참고하셔서 계획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단기 스쿨링은 뉴질랜드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숙소는 보통 어머님들이 에어비앤비로 많이 렌트를 하세요. 단기 렌트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직접 요새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잘 하신다고 계획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아까 앞에는 스쿨링, 유학 프로그램이고 요거는 그냥 어학연수예요.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 그냥 어머님들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서 영어 공부만 하겠습니다. 학원을 다니는 거죠. 그래서 국가도 무좀 가까운 비용 저렴한 이제 필리핀은 이제 한국인 마켓으로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필리핀을 많이 선호하시고요. 물론 단기 어학연수는 어머니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이만 해서는 등록이 좀 어렵습니다. 호주도 보통 4주 이상 가기도 하고요. 캐나다, 미국, 아니, 필리핀, 호주, 캐나다가 4주 연수는 가장 많고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사실 주니어 학원들이 많이 없어요. 위에 이제 필리핀, 호주, 캐나다도 사실 어학연수 학원들이 주니어 전문 학원은 아니고요. 성인 어학연수에서 일부 주니어 아이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여기 제가 마이애미 지역을 적어놨지만 많은 지역이 있지 않아요. 물론 캘리포니아 쪽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영국도 런던 지역에 있고요. 그래서 이거 계획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 혼자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가 혼자 이제 유학을 보내겠다. 처음 유학을 아이 혼자 1년씩 가라 했을 때 가는 아이들은 쉽지 않아요. 일단 짧은 경험부터 방학 캠프부터 보통 한 달, 두 달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방학 한 달 갔다 와서 뭐가 늘어요?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4주를 부모하고 떨어져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큰 경험이고요. 단체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요새는 스쿨링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예요. 그 나라에 짧은 유학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현지 아이들하고. 그래서 스쿨링 캠프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나라가 미국, 영국, 뉴질랜드입니다. 캐나다도 있지만 요즘은 캐나다는 공립학교에서 스쿨링을 한 달 단기를 많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 영국, 뉴질랜드를 선택을 합니다. 대략적인 비용인데요. 이 비용은 아이들 그 항공료를 제외한 뭐 주말 프로그램, 학비, 숙식비 비용, 뭐 방과 후 케어, 24시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 비용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머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데리고 나갔을 때 이 비용으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몇 배가 들기 때문에요. 이 비용이 아이들이 모든 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뒤에 조금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뉴저지에 있는 사립학교, 크리스찬 학교에서 한 달간 수업을 하는 거고, 방과 후에도 영어 공부도 하고, 주말 투어도 하고, 그래서 요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비용이, 이건 작년 비용으로 제가 샘플을 넣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다음으로 인기가 있는 게 영국이에요. 영국은 사립학교 유학을 밖에 못 가지만 단기 스쿨링은 우리가 공립학교에서 합니다. 그래서 공립은 유학을 못 가는 학교여서 99%가 영국 아이들만 있어요. 더군다나 교복도 사 입어야 하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유학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영국 스쿨링입니다. 단기. 요 같은 경우도 홈스테이가 아니고 이 경우는 우리가 데리고 호텔에 있거나 가디언 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홈스테이를 두려워하는 학생들도 좋아하고 오히려 우리가 데리고 방과 후 케어를 해서 훨씬 더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영국 스쿨링도 많이들 계획을 하십니다.
다음에 뉴질랜드는 이제 한 달 스쿨링도 있지만 보통 10주를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여름방학 7, 8월을 끼워서 9월까지 한 달 정도 결석을 해서 10주 프로그램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홈스테이 생활을 하고 거기 공립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거의 다 뉴질랜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10주 프로그램을 가서 사실 그냥 유학으로 연장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 학생 케이스도 여러 명 아직도 3년 전에 간 학생이 계속 거기서 지내면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뉴질랜드 집 가정이 원어민 한국 가정보다는 조금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5학년 정도 학생인데 외국 가정 가면 힘들 것 같아요 하면 한국 가정으로도 안내를 드리고요. 요 이제 단기 스쿨링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중학교에서만 진행이 돼요. 초등학교는 혼자 유학이 안 되기 때문에 뉴질랜드 학년 7, 8학년이면 만 11, 12세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1까지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캐나다로 넘어가서요. 캐나다는 이제 어머니 동반해서 연수 문의가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보통 여름방학에 7, 8월에 아이들 데리고 한 4주, 뭐 6주 이렇게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보통 이제 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7, 8월에 밴쿠버 많이 문의하시는데 숙소가 많이 어려워요. 예년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올해는 아직 어떻게 될지 미지수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밴쿠버 숙소 다운타운 숙소가 거의 3월, 4월에 마감이 많이 됐고요. 비용도 많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계획을 하시면 돼요. 어머니 수업, 자녀 수업하고 숙소를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제가 비용을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약 한 달 가면 한 470, 한 600만 원까지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호주도 이제 저희가 브리즈번만 주로 하는 이유가 유학이 호주까지 공립 유학이 가능하지만 시드니나 이런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주니어 프로그램 운영 학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호주 브리즈번 같은 경우는 주니어 전문 학원이 잘 되어 있고요. 또 이제 호주 유학 특징이 중학교부터는 학교로 다이렉트로 입학을 시켜주지 않고요. 영어 실력이 안 되면 무조건 영어 학원을 먼저 가야 돼요. 물론 영어를 잘하면 학교 입학이 됩니다. 그래서 유학 전에 적어도 10주, 뭐 영어 수준이 많이 부족하면 6개월까지도 영어 학원을 다녀야 되는 게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 영어 학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중 가능합니다. 뭐 2월도 가능하고 3월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쪽 지역도 초등학교는 골드코스트 캠퍼스, 그 중학교 이장은 이제 브리즈번 캠퍼스로 해서 어머니들이 에어비앤비로 구해서 가는 지역입니다. 비용도 뭐 한 달 가도 한 5, 600만 원 계획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장기 유학으로 넘어가서요. 장기 유학은 대부분 초등학교 이상인데요. 6학년 이상. 이제 뭐 국가별로 조금 차이가 많이 나요. 내가 1년 있다 올 것인지, 뭐 중학교 2, 3학년부터 가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할 것인지 계획을 하시는데 비용 차이가 국가별로 많이 다른데요. 요거는 학교들의 뭐 사립학교 가느냐 공립에 따라도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제 숙소 비용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고 환율 차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립학교만 가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5, 6천만 원대에 많이 가고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는 공립학교로 갈 수 있어 조금 저렴하고 그래서 이제 환율도 조금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는 뭐 한 2천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한 3,800만 원까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한 2,500에서 한 3,000만 원까지 정도. 그다음에 미국이나 영국은 사립을 가다 보니까 한 4, 5천만 원을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시고요. 물론 7천만 원까지 편하게 좀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조금 이제 고급 프로그램들이 미국은 뭐 AP 클래스 언어 IB도 있지만 뭐 캐나다도 있습니다. 캐나다 공립에서도 AP, IB 다 할 수 있고요. 뉴질랜드는 IB 캠브리지를 할 수 있어서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좀 저렴하게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뭐 AP, IB를 하고 이제 대학을 그때 가서 투자하시겠다고 영국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참고하시라고 비용을 넣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이제 어머님이 같이 가시는 장기 유학 문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일단 엄마하고 한 1, 2년 갔다 와서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를 또 한국에서 다녀보고 또 아이가 유학이 꿈이 있다면 고등학교부터 뭐 중3부터 혼자 유학을 계획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도 이렇게 안내 드렸는데요. 필리핀 유학은 많이 이제 줄었고 그래서 안내를 많이 안 드리지만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클락에 있는 미국 학교 어메리칸 스쿨이 있어서 그 학교 비용으로 넣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캐나다나 이제 뉴질랜드, 호주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 비용을 넣어드린 거고, 네, 렌트비도 좀 저렴하게 보통 렌트비가 국가마다 150에서 한 월 한 200만 원은 들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가시는 경우는 렌트비 부담이 많이 크십니다. 그런 경우 뭐 아이 혼자만 차라리 더 투자해서 아이 혼자 조금 더 좋은 학교로 관리 잘 되는 거를 관령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나중에 변경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가시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그런 건 좋지만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차량까지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비용으로 딱 예상 비용을 넣은 거고 이거는 자녀 1인 비용입니다. 자녀가 한 명 더 추가되는 경우는 학비 정도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립 학교라서 비용이 학비가 한 1,400만 원이면 가고 뉴질랜드도 한 1,200, 300이면 가는 거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학비가 뭐 만불 한 뭐 1,000만 원, 1,200만 원서부터 비싼 학비는 학비만도 3, 4만 불 때가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 혼자 가는 유학 같은 경우 이제 비용이에요. 그래서 뉴질랜드는 뭐 이제 한 2,600만 원서부터 한 3천만 원까지 보시면 좋고요. 캐나다도 2,200부터 한 3,500까지 보시면 돼요. 공립이라서 저렴해요. 미국은 사립이라서 그래도 4천부터 한 7, 8천까지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영국도 한 7, 8천까지 보시는 게 좋고요. 필리핀은 이제 미국 학교를 가기 때문에 US 달러 비용으로 한 3천만 원까지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좀 국가별로 간단히 안내를 드리는데요. 미국은 이제 사립 유학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미국은 사립이 뭐 나이 제한이 있지 않지만 비자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조금 어린 아이들, 12세 미만 아이들은 영사하고 인터뷰했을 때 물론 어린아이가 영어도 잘하고 성숙하면 잘 봤는데 너무 어리니까 너 다음에 가라라고 영사가 가끔 안 주는 경우가 있어서 12세 미만은 이렇게 적극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2세 이상으로 넣어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중2, 중3 때부터 고등학교부터 많이 가는 게 미국 유학입니다. 뭐 지원 조건은 성적이 한 중간 이상은 돼야 되고 당연히 영어 인터뷰까지 필요해요. 학교 영어 점수가 또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고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예상 비용은 3만 불부터 7만 불까지 제가 넣어드려서 한 4, 5천만 원에서 8천까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디언을 꼭 지정해야 됩니까? 문의 많이 하시는데요. 그 서류상 필요하지는 않지만 학교에서는 다 요청해요. 얘는 누가 가디언인데 이렇게 이머전시 때 얘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지 그래서 가디언 비용은 꼭 필수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가시는 분들은 미국 유학의 장점 알다시피 이제 뭐 우리나라의 그런 그 주입식 교육에 맞지 않는 아이들, 그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고요. 또 국영수만 잘하지 않고 균형 잡힌 예체능 교육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맞는 아이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제 능력별로 수업을 하죠. 수학을 잘하면 9학년 학생도 10학년, 11학년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영어를 못하면 10학년 학생도 9학년 영어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능력별로 자기가 맞게 수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교육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다양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이죠. 그리고 이제 크게 나눠서 홈스테이를 하는 데이스쿨을 갈 거냐 기숙사 생활하는 보딩스쿨을 갈 거냐. 미국의 보딩스쿨은 주니어 보딩도 물론 있지만 7, 8학년 주니어 보딩은 굉장히 작아요. 대부분 9학년 중3 이상부터가 보딩스쿨 선택이 많습니다. 데이스쿨은 물론 어린아이들도 가지만 미국은 7학년 이상 대부분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아이들, 내가 혼자 관리를 잘한다, 시간 관리도 잘한다 하면은 보딩스쿨을 잘 혼자 갈 수 있지만 좀 내성적이고 혼자 잘 못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홈스테이가 훨씬 낫습니다.
네, 미국에 이제 제가 공립 프로그램을 안내 드리는데요. 사립유학까지 비교해서 넣어 드렸는데, 공립은 유학을 갈 수 없고 형식적으로 1년 교환 프로그램, 문화교류로 가는 미 국무성에서 진행하는 미국 공립 프로그램이 굉장히 또 유용합니다. 이건 물론 나이가 제한이 있어요. 만 15세 이상이니까 중3 이상 돼야 되고요. 고2까지. 이거는 엄연히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유학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래서 영어도 잘해야 되고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지만 혼자 가서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돼요. 홈스테이 호스트한테 상의해서 어려운 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면 어렵습니다. 비용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1,400만 원 1년 이렇게 하고 유학을 잘하면 그 다음에 사립으로 전학해서 고등학교를 졸업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공립교환도 계획을 하십니다. 단점은 내가 갈 수 있는 지역, 홈스테이 절대 선택이 불가합니다. 무조건 배정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셔야 돼요. 사립은 내가 유학 목적이나 아이의 학업 능력에 따라 지역이나 학교 다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계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자 형태도 이제 사립은 무조건 F1 비자, 학생 비자로 가지만 공립교환은 제2원 문화교류 비자로 간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뭐 학교 정보를 드리려고 드린 건 아니고요. 비용 차이를 한번 보시라고 넣어 드린 거예요. 미국 보딩스쿨을 보내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지역 차이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달라져요. 이제 워싱턴 DC 같이 비싼 지역은 굉장히 비싸고요. 뉴저지, 캘리포니아 쪽이 조금 비싸요. 보딩스쿨의 평균적인 학교에 내는 비용들이 보통 68,000불에서 75,000불 사이가 많습니다. 기숙사까지 다 포함된 비용이에요. 조금 저렴하게 간다면 조금 외곽 지역이겠죠. 동부, 서부를 제외한 약간 중부. 아리조나도 조금 비용이 저렴하게 5만 불대로 갈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메릴랜드주 저렴한 학교도 있어요. 좋은 지역이지만 조금 규모가 작고 이런 데는 저렴한 데도 있어서 비용을 계획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홈스테이로 갈 수 있는 데이스쿨 정보를 넣어드렸는데요. 여기도 이제 중학교 1학년 이상, 중고등학교 타겟으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워싱턴 DC에 있는 학교는 8만 원 가까이 되는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유타 지역에 있는 학교는 2만 5천 불이면 또 괜찮은 학교로 갈 수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차이 나는구나. 요거는 또 학교에 따라 같은 지역에 있어도 교사 대 학생 비율이 굉장히 낮은 학교, 뭐 5대1, 6대1 이런 데 굉장히 비싸겠죠. 아무래도 선생님 월급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교사대 학생 비율이 막 17대 20대 1 이렇게 좀 높은 학교들은 조금 학비가 저렴해요. 또 크리스찬 학교, 이제 캐톨릭 학교, 종교 학교들은 또 교구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좀 학비가 저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셔서 이렇게 비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또 이제 미국은 국제학교가 거의 없어요. 이제 특히 이제 국제학교가 있는 학교가 있어서 안내를 드리는데요. 위치도 굉장히 좋고 보스턴에 있고 하버드하고 위치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90%가 기숙사 생활을 해서 시설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요즘 좀 부각되고 있는 학교예요. 역사는 짧지만 이제 대학 입학률도 굉장히 높고, 처음에 바로 미국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바로 학교 적응하기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애들이 있어요. 영어도 못하는데 얘가 유학생활을 잘할까요? 그러면 차라리 국제학교를 가는 것도, 선생님은 다 미국인이고요. 또 보스턴에 있다 보니까 석사학위 이상 선생님 수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국제학교보다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비용도 아주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정규과정 그대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스템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미술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 파슨스나 이런 학교 다니는 졸업생 선생님들도 있으셔서 미대 가는 아이들을 굉장히 심화 과정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로 넘어가겠는데요. 캐나다는 공립학교 위주로 안내를 드려요. 캐나다도 사립은 있지만 사립학교 수가 굉장히 미국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공교육을 외국인한테 개방한 나라예요.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다 ESL도 제공을 하고, 인터내셔널 담당자가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갈 수 있는 나이는 만 12세 이상, 중학교 그러니까 7학년부터입니다. 대부분 8학년부터입니다. BC주 밴쿠버 쪽은 8학년부터 혼자 갈 수 있고요. 온타리오, 토론토는 9학년부터 혼자 갈 수 있어요. 이런 지역 차이가 있어요. 초등학교는 캐나다는 무조건 부모 동반이 필수입니다. 어머님들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은 가디언 비자가 없어서 못 가지만 캐나다, 뭐 뉴질랜드, 호주는
어머니들한테 가디언 비자를 주기 때문에 초등학교 유학은 대부분 그쪽으로 가십니다. 미국하고 동일한 교육 제도가 또 인기죠. 그래서 캐나다를 많이 선택해요.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익이 되고, 그래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하고 대학을 미국으로 타겟을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렴하게 유학 목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이제 캐나다는 이제 국제학교가 또 잘 되어 있습니다. 국제학교는 대부분 고등학생을 타겟으로 하는 거고요. 뒤늦은 유학을 생각하는 학생,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인데 유학을 가서 해외에서 대학을 다닐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가서 고등학교 학점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고2, 고3 때는. 그래서 고1부터 늦게 이제 유학을 계획했지만 대학 목표를 외국에 두겠다 하는 아이들은 빠른 학점 취득을 위해서 대학 목표를 타겟으로 아주 커리큘럼이 되어 있어요. 그런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립이기 때문에 비용이 공립보다는 조금 높아요. 대부분 홈스테이를 하지만 기숙사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유학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꼭 국제학교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캐나다 공립학교 정보를 한 2개 넣어드렸는데 밴쿠버 쪽 하나, 토론토 쪽 하나 넣어드렸어요. 샘플로. 이 경우는 공립학교지만 AP도 많이 있고 미국 사립 못지 않아요. 수준별로 ESL도 제공하고 이런 이제 학교들은 아이비리그도 많이 가요. 여기 졸업생들은. 이 토론토 이 학교는 아이비를 제공하고 스템 프로그램, 미국 사립처럼 로봇공학 클럽 활동도 있고 그래서 아이비리그를 많이 보내는 이런 공립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부담되시면 미국 사립을 고집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이제 캐나다는 공립학교는 학교에다 어플라이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다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 자리가 없으면 못 가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올 9월에 가도 1월에 지원 거의 다 마감이 됩니다. 보통 내년 9월도 올 10월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다 하시면 좀 일찍 계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영국은 홈스테이가 쉽지 않아서 대부분 기숙사 학교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영국 유학은 어린 아이도 혼자 갈 수가 있어요. 영국은 전통 보딩 스쿨이 이제 만 8세부터 영국 아이들은 가기 때문에 외국 아이들은 만 10세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맘 어머님들이 이제 초등학교 학생 유학을 보내고 싶은데 혼자 못 보내고 이런 경우는 내가 못 따라가니까 혼자 갈 수 있는 나라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 데는 이제 영국입니다. 캐나다, 뉴질랜드는 아이가 혼자 못 가기 때문에요. 초등학생은.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아이 혼자 기숙사 학교로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 문화가 공존하고 굉장히 전통이 있죠. 영국은 또 자기네 역사를 자랑하기 때문에 뭐 미국 그 교육을 좀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영국 학교들은 뭐 1500년대, 1800년대에 세워진 학교도 많고요. 옥스포드는 1100년대에 세워졌고 했기 때문에 미국 학교하고는 거의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연구 중심주의 이제 학교죠. 그러니까 미국은 많은 다양성을 요구하는 거에 비해서 영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또 대학을 갈 때도 내신도 물론 뭐 중요하지만 내신이 좋지 않은데 내가 잘하는 과목은 몇 개 있어. 이런 아이들은 영국 유학이 맞아요. 미국보다는. 목표가 먼저 정해진 아이들이 있어요. 뇌과학을 하고 싶어요. 특이하게.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거기에 맞춰서 나이가 잘하는 과목, 한 3-4과목만 A레벨을 준비해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뚜렷하고 또 어떤 애는 잘하는 과목 딱 잘하고 하기 싫은 과목 아주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영국이 맞습니다. 또 개개인 아이들의 소규모 수업으로 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인성개발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영국은 학교 시작이 미국은 만 6세 1학년 가지만 영국은 만 5세에 가기 때문에 조금 유학을 서둘러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이 우리 만 10세 중일 거의 중일 중2 때 가셔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은 보통 중2, 중3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GCSE 영국은 시험을 보면서 가는 과정이에요. 중학교 과정 GCSE 과정 시험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고등학교 A레벨 과정 시험 이 시험을 가지고 대학을 갑니다. 물론 이 시험이 우리나라 수능처럼 그렇게 하루 종일 보고 그렇진 않아요. 한 과목 보고 또 며칠 있다가 또 한 과목 보고 이렇게 좀 아이들이 편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년 과정씩 해서 과정이 끝나고 나중에 대학 과정은 3년. 그래서 유학 비용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 학교 그 유학을 크게 이제 둘로 나누면 영국 전통 보딩스쿨, 영국 아이들이 가는 전통 보딩을 가느냐, 영국은 대부분 국제학교, 튜토리얼 스쿨이라고 그래. 국제학교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소수로 편성돼 있고 한 클래스에 막 대여섯 명, 10명 미만으로 수업을 해서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 타겟을 하죠. 의대도 지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통 중학교부터는 전통 보딩보다는 국제학교를 많이 갑니다. 전통 보딩은 이제 영어 실력이 조금 돼야 되기 때문에 점점 이제 국제학교들을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 전통학교는 대부분 스포츠 클럽, 예체능 과목들을 많이 그것까지 하고 영국의 이제 학교에 이제 로망을 이제 그리는 거죠. 하지만 국제학교는 그런 예체능 활동보다는 대학 입시에 맞춰서 무조건 대학 과목이 편성돼서 수업한다라고 참고하시면 돼요. 뒤에 가서 제가 영국 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진 정보를 드렸는데요. 영국 전통 보딩스쿨은 성 같아요. 굉장히 웅장하죠. 캠퍼스도 그렇고 거기서부터 먼저 굉장히 존엄한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이 이제 제가 국제학교 중에서는 캔터베리 캠퍼스가 있는 학교 사진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캠퍼스보다는 약간 학원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국제학교 시스템이다라고 계획을 하시면 돼요. 비용은 사실 큰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뉴질랜드로 넘어가겠는데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제가 국립학교를 안내해 드렸어요. 뉴질랜드는 이제 만 11세 거의 5학년부터 7학년부터 혼자 갈 수 있는데요. 환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시작이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는 9월에 시작이지만 뉴질랜드, 호주는 1월에 시작해서 1월, 4월, 7월, 4월, 10월까지 4학기 제도여서 1월, 4월 보통 7월까지 입학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뉴질랜드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6학년 졸업하고 10월 졸업하고 1월부터 중일 과정이 요즘은 우리가 자율학기제로 바뀌어서 시험도 안 보고 우리나라가 보통 수업이 거의 이제 느슨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중1 때 1년을 보통 뉴질랜드 유학 선택을 많이 문의하세요. 그래서 1년을 갔다 와서 이제 12월이면 뉴질랜드가 끝나니까 1년이 12월 중순에 끝나면 한국에 들어와서 겨울방학 1월 지내고 바로 3월에 이제 중1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이제 1년을 조금 마스터하겠다 하는 아이들이 뉴질랜드 1년 유학을 계획을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아이비 있는 아니면 캠브리지가 있는 코스가 있는 그런 학교를 선택을 해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영국계 교육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국 유학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까지 유학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영국, 미국, 뭐 동남아, 한국 등으로 계획을 합니다. 공립학교라도 뉴질랜드는 다 교복을 입어요. 영국계도 공립은 다 교복을 입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뉴질랜드 공립학교를 제가 이렇게 2개 넣어드렸는데요. 그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고등학교는 이제 오클랜드의 이제 북부에 있는 랑기투트 컬리지인데요. 뉴질랜드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학교예요. 어마어마합니다. 3,000명 정도 되고 캠퍼스가 수영장이 2개나 있습니다. 스포츠 운동장도 뭐 축구 운동장이 2개인가 3개씩 있고요. 이런 데는 이제 자리가 좀 빨리 마감되지만 아이비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기도 아이비리그도 많이 가고 우수한 대학으로 많이 가는 학교고요.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7, 8학년 딱 2학년만 있어요. 뉴질랜드는 이런 데도 이제 레뮤에라 다운타운 쪽에 있는 학교인데요. 우수 학번이고 그래서 이런 학교들도 많이 지원을 해요. 단기 스쿨링도 많이 가는 학교입니다. 다음에 이제 호주는 사실 한 5년 전부터 많이 유학이 줄었어요. 조금 호주가 그 인종차별이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생기고 그래서 홈스테이 조건도 좀 까다로워지고 해서 많이 줄지만 그래도 이제 문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용 안내라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뉴질랜드하고 똑같이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4학기 제도 있고 호주는 자기네 각 주별로 약간의 다른 학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7학년부터 혼자 갈 수 있지만 가디언이 있어야 되고 가디언 조건도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뭐 친인척이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호주는 이제 10학년부터는 조금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이제 기술학교로 빠지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면학 분위기가 조금 흐려진다고 해서 호주는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유학이 많이 줄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필리핀, 이제 제가 미국 국제학교, 이제 클락에 있는 세인트 아메리칸 스쿨로 제가 안내 드렸고요. 초등학생은 어머님이 데리고 가셔야 되고요. 중학교부터는 기숙사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필리핀 학제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못 가면은 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아메리칸 스쿨은 미국 학제 그대로 공부를 하고, 비용도 아무래도 필리핀에 있다 보니 비용이 조금 저렴합니다. 그다음에 미국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을 받아요. 그래서 어디든 유학 갔을 때 문제없이 학력 인정을 받습니다. 단 이제 한국 아이들이 조금 많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선생님들은 다 미국 선생님이라서 괜찮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이제 관령 유학을 마지막으로 안내 드리는데요. 국가별로 관령 유학이 있죠. 방과 후에 보통 3시면 다 수업이 끝나요. 정규 수업들이. 3시에 끝나고도 아이를 좀 관리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관령 유학 비용은 방과 후 수업까지 비용이 들어가서 비용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저 처음에 좀 부담스러워 하시지만 유학을 가는 첫 해에 많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첫 해는 저도 관령 유학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일단 1년은 첫 해 관령 유학을 하고 아이가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에 방과 후 수업을 좀 줄여가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령 유학이다 하면은 기숙사 생활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주별로 다 거의 다 있습니다. 동부, 서부, 중부 다 있고요. 수준 높은 사립학교를 다니면서 인근에 좀 럭셔리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그런 관련 프로그램이 있고요. 물론 한국인이 관리를 해주는 데를 원합니다 하면은 한국인들이 관리하는 지역도 좀 있어요. 동부도 있고 서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국은 대부분 우리가 국제학교 아니면 전통 보딩스쿨, 기숙사 학교를 보내서 영국은 이제 학기 중에서도 짧은 방학들이 좀 많아요. 뭐 1, 2주 방학도 있지만 주말 방학도 있고 이럴 때는 데리고 와서 우리가 기숙사에서 공부를 또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령 유학을 해서 이제 비용이 관령 유학은 대부분 7, 8천만 원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미국, 영국은. 그렇지만 이제 캐나다나 뉴질랜드는 이제 공립학교다 보니 환율도 저렴해서 한 5천만 원, 뭐 4, 5천만 원으로 또 관령 유학이 가능해요. 1대1 수업도 하고 대부분 그룹 수업도 하지만 1대1 수업이 거의 좀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유학에 대해서 국가별로 일단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많이 이제 물어보신 유학의 적기 이렇게 물어보시는 유학 목표에 따라 조금 적기가 달라져요. 단기 일단 영어 목적으로 내가 한번 갔다 오고 싶습니다 하면은 무조건 1년을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2년도 좋지만 단기이기 때문에 와서 한국에서 내신을 또 관리를 해야 돼서 1년 정도 갔다 와서 1년 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갔다 와서 그 영어 실력을 계속 업그레이드 유지시켜 주시려면 어머님도 여기서 교육을 더 잘 시켜야 합니다. 갔다 와서 내신 영어만 또 하면은 영어 실력은 늘진 않아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1 때 요즘은 자율학기제로 중1 과정을 1년을 유학하는 게 많이 늘어났고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방학 캠프가 스쿨링 캠프가 특히 ESL 캠프보다는 스쿨링 캠프 문의가 많이 늘어났어요. 제 학생 같은 경우도 이 스쿨링 캠프만 국가별로 한 4번 간 애가 있어요. 어머님이 유학은 안 보내시고 아이가 그 스쿨링 캠프에 재미가 들려서 방학 때마다 미국, 영국, 뭐 뉴질랜드 이렇게 한 번씩 다 다녀온 학생이 있습니다. 굉장히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그만큼 짧은 캠프라도 그게 굉장히 주는 아이가 동기부여가 커요. 내가 영어를 왜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캠프부터 보통 4학년, 5학년에 캠프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1년 유학, 그 다음에 장기 유학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유학의 적기는 아이 성숙도에 따라 많이 달라요. 같은 나이의 아이도 성숙한 아이들이 조금 유학을 더 잘하고요. 혼자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유학을 잘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훈련이 잘 되어야 되고요. 영어 실력이 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가는 유학의 이제 인재 조건입니다. 학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막 운동도 잘하고 여러 가지 학교 활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유학생활 잘합니다.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혼자 잘하는 아이들 유학생활 잘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제가 유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저희 종로유학원에서 간단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38년 전통을 가진 유학인 우리가 이제 유학원이고요. 저희 이제 그 유학원에서 사실 그 어릴 때 어학연수를 다녀오신 부모님이
또 자녀를 데리고 와서 유학 문의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좀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좀 또 좋고요. 또 큰 유학원을 찾는 부모님들은 아이를 보내기 때문에 사실 외국에 이제 유학을 보내놓고 마음이 항상 불안하시잖아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확실히 저희 같은 유학원들은 지사가 많이 있다 보니 대처 능력이 좀 빠르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또 선택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해외 직영지사도 있고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뒤에 보시면 우리 국내 지사가 한 14개 정도가 있고요. 이제 해외 지사도 한 11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끔 아이들이 작년에도 어떤 아이가 이제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걸어가다가 돌에 넘어져 갖고 턱이 조금 이빨이랑 조금 나갔는데 이제 우리 이제 빠르게 이제 가디언이 처리를 해서 빨리 비행기 태워서 보내고 응급처치를 해서 와서 이제 수술을 하고 간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경우 이렇게 급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우리 같이 좀 큰 유학원들이 대처 능력이 빠르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빠르게 좀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는 제가 마치겠고요. 이제 조금 이제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질문을 받고 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상세한 것들은 개별적으로 문의 주신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Q&A를 진행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캠프에 관한 질문이에요. 아이가 너무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하는데 캠프를 보내면 도움이 될까요? 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기 싫어해서 사실 간 아이들이 저를 많이 보내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 두렵습니다. 엄마 떨어지는 거는. 그래서 공항에 일단 나오면 다른 아이들이 막 오니까 거기서부터 아이들이 약간 들뜨기 시작을 하고요. 처음에 가서 3, 4일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 많이 힘들어 하는 아이들은 저희가 한 번은 그 인솔자가 데리고 있은 적이 있어요. 한 3, 4일간 데리고 있다 보니 아이들이 다 잘 지내고 거기서 딴 아이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하다 보니 낮에는 사실 잘 지내요. 문제는 안 돼요. 주로 이런 애들은 밤에 엄마를 찾아요. 그래서 밤에는 며칠간 저희가 데리고 있었어요. 인솔자가. 그 다음은 이제 스스로 본인이 저 그냥 친구한테 갈래요. 그래요. 사실은. 한 3, 4일 지나면 늦으면 일주일 정도까지는 있다가도 저는 친구들한테 갈래요. 본인 스스로 그럽니다. 그때까지는 저희 가디언, 우리 인솔자가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홈스테이 프로그램보다는 우리가 데리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통 데리고 갑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앙 예, 예. 화면이 조금 제가 옆으로, 예. 네, 그대 계셔서 다음 질문은 좀 디테일한 질문이에요. 중3 학생인데 조기유학을 가서 적응에 실패할 걱정입니다. 엄마는 안 따라가고 아이만 보낼 건데 적응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지 그리고 홈스테이가 안 맞으면 바꿀 수도 있나요? 이게 많은 부모님들이 하는 걱정인 것 같아요. 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유학을 보내면서 잘할지 못할지는 사실 다 믿으시고요. 일단 최대한 가서 적응할 수 있게 도와드리게 저희의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떠나면은 유학을 아이가 희망했다고 하면 학교 생활은 매우 행복해 해요. 어느 아이 제가 봤을 때 10명이면 10명 다 학교 생활 다 좋다고 합니다. 단 이제 힘들어하는 게 숙소 방과 후 생활이라든지 주말에 엄마 보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건데요. 평균적으로 돌아오는 애는 거의 없어요. 한 1% 정도? 제 학생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있었어요. 홈스테이 너무 잘 만났고 좀 시골로 유학을 갔는데 다 좋았고 많이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는데 엄마가 보고 싶대요. 그래서 호스트도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엄마도 거기 있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엄마 보고 싶어서 온 케이스. 그 다음에 그냥 온 케이스는 뭐 조금 경제적으로 좀 문제 있어서 온 케이스가 많습니다. 대부분 중2, 중3 때 나간 아이들은 대부분 돌아오지를 않더라고요. 오라고 해도 본인이 여기 와서 다시 학교 다닐 생각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유학생활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은요. 요즘은 SNS가 너무 잘 돼 있고 또 비행기도 항상 매일 출발하는 지역도 많아요. 그래서 또 방학이 많아요. 해외는 우리나라 치하고 달리 봄방학 2주, 보통 생스기빙도 열흘
쉬고 겨울방학 2주 중간중간 방학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3-4번을 한국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지내면은 대부분 적응을 쉽게 생각합니다. 또 한국 와서 엄마 밥도 먹고 엄마하고 한 1-2주 있다 가면 또 힘을 또 얻어 에너지를 가지고 또 다시 가고 싶어 하고 애들은 그걸 즐겨요. 왔다 갔다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절대로 유학 가서 1년 동안 한국도 오지 말고 이렇게는 저는 안 합니다.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여기 엄마하고 지내고 그래서 두려워하질 않아요. 그래서 SNS 발달로 화상통화도 많이 하고 늘 수시로 엄마하고 카톡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적응이 어려움지는 거는 옛날 같지 않아서 그런 케이스는 저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다음 질문은 캐나다 고등학교에서 졸업한 후에 미국 문대 진학이 되나요? 어렵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영국 대학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 그 대학 그 나라에서 고등학교를 다녀서 그 나라 대학을 가는 게 가장 유리하죠. 우리나라 한국 대학 오는 아이들이 일본이나 이 뭐 가까운 뭐 태국 이런 데서 공부해서 한국 대학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처럼 미국 대학을 가겠다 하면 미국 대학 가서 공부하는 미국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좋겠지만 지금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해서 사실은 해외 유학하는 아이들은요. 대학을 제 아이들 보면 여러 나라를 지원을 해요. 다 학력 인정도 되고. 근데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 그냥 캐나다나 뉴질랜드 공립학교에서 그 정규 과목만 해서는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물론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학을 캐나다나 뉴질랜드에서 사실 유학한 아이들이 그 나라 대학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대학을 더 많이는 가요. 그래서 아이가 미국 대학을 목표로 거기서 공부를 한다면 거기서 조금 어드밴스드 된 프로그램, AP도 한 과목 더 한다든지 아이비를 한다든지 뭐 뉴질랜드 캠브리지를 한다든지 그런 걸 더 추가로 해서 대학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학년부터 그 전략을 짜요. 얘가 9학년이나 10학년에 가서 얘는 여기서 순위 이 정도니까 이렇게 간다. 근데 그 정도 영어 실력이 안 된다. 그러면 레귤러 과목만 충분히 해서도 갑니다. 내 실력이 돼야 그 다음 레벨 공부를 하는 거지 무조건 얘가 실력이 안 되는데 AP만 하고 IB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일단 정규 과목이 우선이에요. 그걸 잘한 다음에 더 잘한다면 그 다음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대학을 가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이제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국에서 고2를 마치고 1년만 조기 유학을 한 다음에 대학을 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아니면 명문대 가기 위해서 최소 몇 학년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해외 대학을 제 학생들 지원하는 거 보니까 이제 요즘은 국가별로 다 지원을 하거든요. 대부분 최근 3년 성적을 많이 봐요. 물론 이제 영국은 2년 A레벨 성적을 보고 캐나다는 뭐 12학년 성적만 보는 학교도 있지만 이제 과에 따라 또 뭐 공과나 의대들은 또 3년 성적을 대부분 봐서 고2 때 가는 경우는 고2 고등학교 성적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거기서 1년 한 성적을 다 플러스해서 갑니다. 고1, 고2, 고2. 그래서 캐나다 가서 국제학교 가서 나머지 크레딧 고2까지 보통 공부를 하면 한 16학점, 20학점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10학점을 따서 전략으로 뭐 영국 대학, 미국 대학, 한국 대학을 지원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영국으로 가서 그 영어 A레벨에 필요한 3과목만 딱 하고 내신은 거의 무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영국은 2년 과정에 A레벨 과정 아니면 영어를 잘한다면 1년만 A레벨 해서 그렇게 해서 대학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이 성적을 가지고 저희가 이 수준에 맞게 플랜을 짜드려요. 못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년보다는 2년을 하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질문이 더 없어서 시간이 되어서 저희 이제 세미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많은 질문 남겨주셔서 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웹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밖에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자녀와 함께 혹은 자녀의 성적표를 가지고 저희 종로병원 찾아주시면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맞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세상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유학을 꼭 가야 되냐고 많이 물으시는데요. 정말 요새는 글로벌 시대라는 거를 많이 저도 실감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안 해도 되고요. 유학을 안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사회에 나와 보면 이제 인재의 조건이 통찰력이나 직관력이 있는 인재들 찾다 보니 그런 거는 다 경험에서 옵니다. 그래서 경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유학을 가서 보면 여러 나라 아이들과 공부를 하다 보면 아이들 생각도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유학이 꼭 필수는 아니지만 어머니들이 조금 재정적으로 좀 능력이 되시고 아이가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언제든 짧은 기간이라도 한 번씩 경험은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세미나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